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시안 게임까지는 이민성 감독이 계속 맡게 하고 올림픽 대표팀 따로 꾸려서 가는 아이디어도 논의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2028년 초에 열릴 23세기 아시안컵과 그 네. 뒤에 본선에 데뷔한 감독을 지금 새로 선임해서 그렇죠. 자, 연령별 대표팀 실패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세 아시안컵 4강 신화를 썼죠. 신화라고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두 번 대회에서 모두 8강 탈락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간만에 4강에 오르긴 했지만 4강의 성과 자체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그 이상의 저조한 경기력, 그리고 그 경기 대회 중 또 대회 끝나고 나서 또 감독의 인터뷰, 여러 가지로 잡음이 좀 많았던 23세 대표팀입니다. 이번 대회 내내 드러났던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우리가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 이 연령대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들었어요. 특히 다른 나라들하고 시스템 차이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한 번의 어떤 실패가 아니라 지금 한 3번 연속 네. 지금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 못 가는 결과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번엔 뭐 끊겼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다음 23세기 아시안컵 때는 올림픽으로 가기 위한 난이도가 한층 더 높다 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방식이 이 변화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상황이나 이런 대회의 난이도하고 봤을 때 맞나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는 자연스럽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전은 승부차기 패배니까 뭐 비겼다 치더라도 우리가 진 경기가 2경기잖아요. 그 2경기가 모두 우리보다 2살이 어린 팀들이었단 말이에요. 훨씬 준비가 잘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 우즈벡과의 시스템 차이가 우리한테 많은 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이 경기력 차이라는 게 단순히 선수 차이에서만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수들도 우리나라 국내파들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해외도 다 마찬가지고, 결국에 일본이나 우즈벡 같이 한두 살 어린 선수, 2살 어린 선수들이 온 팀들을 상대로도 이런 경기력을 보였다는 거는 단순히 선수 기량 혹은 감독의 능력, 이걸 넘어서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최강이라는 미명에 갇혀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이제 해당 연령대 선수들의 해외 진출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최정예 전력을 못 꾸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뭐 1cm 앞으로 갔다면 5cm, 10cm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다 따라잡혔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도네시아한테 잡혔고 이번에 베트남한테 잡혔고요. 다음 때에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게다가 이번에 우리랑 붙지 않았지만 탈락한 많은 팀들, 뭐 특히 요르단 같은 경우 저는 경기력에 너무 놀랬거든요. 이런 팀들의 존재를 봤을 때 더 이상 이 연령대에서 우리가 뭐 올림픽 진출은 물론이고 아시안 게임도 우리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이민성 감독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당연히 뭐 비판이 쏟아지는 게 맞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또 그것 외에 좀 더 큰 그림도 다시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좀 고민점을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연령대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좀 위기의식이 느껴질 만한 시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징후를 봤을 때. 네, 작년에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이창훈 감독이 이끌었던 20세 이하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뭐 토너먼트는 가긴 했지만은 네. 경기 방식이나 스타일이 너무 지금 트렌드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경기 내용이 굉장히 답답하다. 결과만 지향하는 그런 방식. 이것이 맞냐라는 의문점이 들었고, 그나마 이제 백기태 감독이 이끌었던 17세 이하 대표팀이 조금 내용적으로는 확실히 따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전임 지도자가 이끈 연령별 대표팀은 그래도 뭐 MIK에서 주창하는 그런 축구에 가까운 뭔가를 시도를 한 반면에 외부에서 영입한 두 연령별 대표팀 감독의 축구는 그거하고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MIK라는 것을 많이 조롱을 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협회에서 그런 원칙을 세웠다면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별도의 길을 걸으면서 뭐 성과를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번 뭐 있긴 있지 않았나요?
네, 최근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었고, 근데 그 전력강화위원회의 메인 논의 대상은 지금 공개 채용을 진행했던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 후보군에 대한 평가였고요. 물론 이제 막바지에는 약간 23세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2월 10일로 예정된 전강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뭐 경기력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평가 정도로 끝났었다고 합니다. 네. 거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뭐 감독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도 논의가 될 걸로 알려 있어요 지금 그때. 아마 2월 네. 10일에 제가 들은 정보는 그날 이제 전력강화위원들이 모이고요. 이민성 감독도 옵니다. 이민성 감독이 와서 이번 대회에 대한 리뷰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뭐 준비가 잘못됐던 부분이라든가 대회 중에서의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솔루션을 좀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그날 이제 아마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미덥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날이 될지 아니면은 뭐 이후에 다시 정강이가 소집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민성 감독의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에 평가를 해보고 미덥지 못하다 이러면은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원화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사회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축구계에서는 아시안 게임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우수한 엘리트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아시안 게임이라는 대회 자체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외국처럼 올림픽 목표로 4년 주기로 팀을 운영을 해서 아시안 게임도 21세 선수들이 나가게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1세로 하면서 아시안 게임 때만 뭐 해외파 같은 경우는 뭐 그 연령을 넘는 선수들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시안 게임까지는 이민성 감독이 계속 맡게 하고 올림픽 대표팀 따로 꾸려서 가는 아이디어도 논의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2028년 초에 열릴 23세 이하 아시안컵과 그 뒤에 본선에 데뷔한 감독을 지금 새로 선임해서 그렇죠. 네. 만약에 지금 만약에 감독을 바꾸게 되면 아시안 게임 사이에 소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선임된 감독이 아시안 게임을 만약에 뭐 우승을 못했어, 그럼 또 잘릴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 선임되는 감독이 지금 이민성 감독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해야 프로파일을 되겠지만 가진 사람이 그거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뭐 네. 이제 그게 확실히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약간 스위치를 끄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긴 합니다. 우리 같은 제3자들이 봤을 때는. 하지만 그렇게 좀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렇게 마냥 수월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방금 말씀하신 논의를 이미 한 1년 전, 2년 전이죠. 이제 2024년 중순에 이제 MIK 발표할 때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대로 두되 코치진을 아예 아시안 게임 준비하는 코치진, 올림픽 준비하는 코치진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그런 이렇게 것도 괜찮죠. 예. 예,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지금은 어쨌든 1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좀 많이 흐지부지 된 면이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됐다면은 이번에 좀 실패를 했어도 조금 더 이 발전이나 개선에 대한 기대를 할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대회예요.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해에 치르는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왜냐하면 이 대회가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경기 경험이나 혹은 우리가 실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를 확인을 하고 고치겠다라고 하지만 그 대회 지금 현재 한국 축구의 시스템에서는 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하고 실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하고 한 10명 이상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지금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이 선수들로 확인하는 어떤 상황의 문제, 기술적, 전술적 오류가 아시안 게임에서 그게 해결해서 넣는 게 맞냐? 근데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이원화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해에 열리는 이 23세 이하 아시안컵은 냉정하게 그냥 21세 팀이 참가하고 아시안 게임에 맞춰진 그 대회는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A 매치 데이 때는 그래도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서 23세 대표팀을 운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이 대회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회도 보면은 그 2대회 전까지는 3백을 쓰다가 4백으로 바꿔서 뭐 하기도 했고 대회 내내 보면 호주전, 일본전 수비수 6명 기용해서 경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운영을 좀 하는 걸 보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안 게임까지는 현 감독 체제로 하고 또 올림픽을 준비하는 팀을 따로 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나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MIK 발표 때 이미 희준 기자가 얘기한 듯이 협회 내부에서도 그런 아이디어 나왔다는 플랜과 거죠. 아이디어가 예. 있었는데 왜 이게 현실로 벌어지고 언론들이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21세 대표팀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K리그에서도 대한축구협회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제시하고 있는 게 21세 이하 리그를 만들자. 물론 K리그 모든 팀들이 다 참가하진 않겠지만 뭐 B팀을 갖고 있다라든가 혹은 R리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팀들은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22세 이하 카드 활용보다는 훨씬 낫고 우리 연령별 대표팀 선수들의 전체적인 분포도랑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식인데 그런 의견을 대한축구협회는 실현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내부에서는 분명히 아이디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걸 수용 안 하고 있다가 이번 대회 망치고 국민적 여론, 축구팬 여론 좋지 않으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하겠다.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늘 그렇듯 리더십 얘기로 가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23세 대표팀 운영에 대해서는 이번에 2월 10일이라고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있겠지만, 뭐 저희 뭐 얘기도 그렇고 많은 팬들의 얘기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잘 좀 수집이 돼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물론 감독의 거치도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이슈지만 지금 문제는 이제 그것보다 더 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인 아시안컵 때도 느꼈지만 더 이상 뭐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연령별 대표팀이나 A 대표팀에서 한국의 맹주, 아시아 맹주가 절대 아니에요. 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팬들도 받아들이고 대한축구협회도 받아들여야만 변화가 나오는 것이고 이번에 한일전 보세요. 완전 뭐 감독이고 선수들이고 잔뜩 쫄아가지고 경기하잖아요. 본인들이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우리가 약자의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상황이 야 어떻게 우리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한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서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좀 더 장기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좀 플랜을 재정립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정말 뭐 회장이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체육계를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병역 문제를 좀 지금하고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든가. 근데 그건 쉽지는 않긴 해요. 사실 병역 혜택이라는 게 저는 이게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직업을 가진 직업군에 대해서 약간 대체 복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병역 시기를 조금 변화시켜주는 건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병역을 사실상 그 군역을 면제해주는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괜히 언급을 했다가 아예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진다고 해도 이게 뭐 이거를 저항할 수 없고 또 이게 축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종목에 공평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축구에 대해서만 변화를 주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진 않긴 한데 어쨌든 지금 있는 동안에는 아시안 게임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성과를 내기 위한 거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축구는 그래도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경쟁이 좀 있는 분야라 그렇지 되게 좀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예술인들 국내 콩쿠르 입상만 해도 병역 혜택 줬어요. 그런 거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마킹하면 문제가 나올 소지가 많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 병역 혜택이 예체능 쪽에 주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재점검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지금 우리는 있는 그 혜택 안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민성호의 미래는 그래서 설쯤에는 좀 설 전에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뭐 저 2월 10일로 예정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바로 결정이 날 수도 있고 전날 꽤 시간이 길게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7시간, 8시간 정도 마라톤 회의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